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내내 고민하다가 여기에다 고민을 털어보려 결심한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여친이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친은 초등교사인데 동료 교사와 야릇한 사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잠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할 동안 여친이 외롭다 보니 동료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던 모양이더군요. 여친은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성격이라 어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히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점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인식되어 묘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자 동료 교사 중 한 명인 문제의 그 남자가 그녀를 연모하고 있어서 그녀는 처음에는 난감해서 제게 의논도 했었습니다. 상대는 그녀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남자 교사이고 학년 부장 교사직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그녀가 그자를 매일 마주쳐야 하고 보고할 일들도 많고 회의 시마다 항상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기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자가 집도 그녀와 아주 가까워서 일상에서도 서로 자주 부딪히고 있다고 여친은 말해왔습니다. 그 교사는 평상시에도 학교나 동네에서 저의 여친을 만나면 유달리 화사하게 반기며 자신의 교실에서 간단히 차 한잔하고 가라거나 동네에 새로운 케이크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나 먹고 가자면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거의 아버지뻘 되는 분이시기에 저의 여친은 너무 거절하기도 못해서 몇 번은 합석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도 조금씩 섞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저의 여친에게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드물어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그간에 밀린 정을 쏟으며 데이트를 할 때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친이 학교 일로 바빠서 마음이 별로 평온하지가 않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들렀을 때 그녀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나와서 그녀의 동네 어귀에 우리가 잘 들르던 카페에 갔더니 거기에 그녀와 그 부장 교사임이 분명한 남자가 앉아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중에 여친이 그날 그 카페에서의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기에 저는 별 오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그자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 들었고 젊은 시절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후로는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순박한 미소와 그 나이만의 열정과 삶에 대한 무한한 질주, 같은 싱그러움을 감상하는 것이 내성적인 그 자의 유일한 취미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의 그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게 파수꾼처럼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제법 잘난 척도 했다네요. 저는 여친의 이야기를 듣고는 노인네가 참 주책이다 하면서 웃고는 별일 아닌 듯이 치부해버렸고 여친에게도 크게 마음 두지 말라고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기함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여친은 어느 틈에 그 노친네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더군요. 더구나 그때부터는 서로의 집에 왕래도 하고 있었던지 어느 날 제가 여친의 집에 들러서 보니 아주 촌스런 구식 무늬의 남자 스카프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남자 양말도 빨랫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그리고 혹시나 하는 초조한 마음을 겨우 숨긴 채 그녀에게 그것들이 웬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당황하면서 얼른 그것들을 걷어서 어딘가로 갖다 놓더니 식구들이 최근에 들렀다가 놓고 간 것이라고 이상하게 더듬어가며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심쩍어서 눈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더 찾아낼 것이 없는가를 마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에게 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어수룩한 척하며
증거를 찾아내던 와중에 베란다 창가에 조롱조롱 놓인 가을 국화 화분들도 발견했습니다. 여친은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싫다며 일절 식물을 안 키웠는데 어쩐 일인지 아주 공들여서 국화대도 세워서 키웠더군요. 더구나 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없는 그녀가 이리저리 아주 공들여 매만진 흔적이 가득한 그 열댓 개의 화분들을 쭉 늘어놓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걸 묻자 이번에도 여친은 조금 당황하더니 집이 허전해서 꽃가게에서 사왔다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에 그런 것에 절대 돈을 쓸 사람이 아니었고 꽃 같은 것에다 신경을 곤두세울 만큼 섬세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우리가 만난 지 1000일 기념으로 1000송이 장미를 제가 선물하자 돈 낭비한다며 된통 혼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여친이 집안을 온통 꽃으로 도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친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몹시 달랐습니다. 제 여친은 아주 정숙하고 남녀간의 은밀한 시간에 무지한 여자이고 저를 만나면서 남자를 처음 경험한 여자인데 그 몇 달간 아주 다른 여자가 된 듯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는 생각할 것 없이 저의 여친에게 많은 낯선 일들이 다가왔었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떨어져 지내며 눈에서 멀어진 저를 이제는 서서히 잊어갈 일만 남았겠구나 싶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초조해져 왔습니다. 저는 분함을 겨우 누그러뜨린 채 그 나이 많은 부장교사가 요즘은 어떤지에 대해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하는 듯 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그저 덤덤해졌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그저 대충 인사하는 게 전부이고 잠깐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도 듣고 문학 이야기나 음악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저 직무상으로 대한다며 별일 아니란 듯이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꿈처럼 아련한 눈길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불편한 대상을 떠올리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제가 곁에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다며 저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던 저와 그녀가 떨어져 있는 동안 외로움이 부른 화근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싶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저도 지방에서 어떤 여자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여친이 저 몰래 그러하듯이 저도 지방에서 만난 여자와 같이 살다시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친과 저는 서로가 이 상황에 대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상대를 속이고 있는 셈이지였지요. 그렇다고 제가 여친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녀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제 여친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도 난감하고 그 부장교사와는 깨끗이 인연을 끊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방에서 만나는 여자와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